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에 이제 기기의 3장, 변압기 파트가 되겠네요. 변압기. 자, 3장에 이제 변압기인데, 우리, 자, 이제 3장에 변압기예요, 변압기. 트랜스포머라고 많이 하죠, 변압기. 그래서 우리가 TR이라고 많이 칭하죠, 변압기. 변압기라고 하는 건 뭐냐면, 변압기라고 하는 것은, 자, 변압, 그러니까 전압의 변성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변압기 자체가. 그럼 변압기 자체가 변압기의 전압의 변성을 목적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직류기, 동기기. 자, 직류기라고 하는 것은, 자, 구조 중에 계자, 전기자가 있죠. 뭐가 돌아가? 전기자가 돌아가는 회전 전기자형으로서 우리가 공부를 했고요. 동기기라고 하는 것은, 자, 어떤 게 돌아갑니까? 계자가 돌아가죠. 해서 그걸 우리는 회전 계자형. 그러니까 직류기하고 동기기는 회전기로서 우리가 공부를 한 거였는데, 이 변압기라고 하는 건 뭘까요? 변압기 뭐가 돌아가? 아니라는 거죠. 자, 이 변압기는 우리가 흔히 이 변압기를 뭐라고 해? 정지기라고 해요. 돌아가는 게 없다라고 보는 거죠. 정지기야. 그러면 변압기의 원리가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기기를 계속 여러분들과 같이 공부를 하면서 중요한 건 뭐냐면, 자, 원리가 뭐냐? 이 원리를 알았다면 그 다음에 구조는 어떻게 생겼냐? 구조는 어떻게 생겼냐? 그 다음에 이 구조를 배웠다면 우리가 이제 기계가 가지고 있는 종류가 있겠지. 종류를 배우고 그 다음에 종류에 대한 용도 어디에 쓰이냐? 그 다음에 자, 특성 파악을 우리가 공부를 했어요. 마찬가지 변압기도 원리 배워야 되고 구조 배워야 되고 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첫 번째 변압기의 원리가 나오네요. 이제 변압기의 원리. 자, 변압기의 원리를 봅시다. 자, 변압기의 원리, 우리 교재에는 뭐라고 써있냐? 그림과 같이 자기 회로를 가진 한 개의 철심에 두 개의 코일을 감고 한쪽 권선에 교류 전압을 가하면, 자, 철심의 교본자기에 의한 자속이 흘러 다른 권선을 지나가면 전자 유도 작용에 의해 그 권선에 비례하는 유도 기절력이 발생한다. 이것을 우리는 트랜스포머, 즉 변압기라 한다 했어. 자, 보니까 자, 설명을 다시 한번 할게요. 내용을 읽어보니까 이 변압기는 어떤 작용에 의해서 전자 유도 작용에 의해서 원리가 된대. 그러면 자, 보자고. 변압기 구조를 봐야 되겠죠. 자, 구조는 이제 우리가 두 번째 구조가 나오는데, 이 변압기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생겼냐면, 자, 요렇게 우리 기기가 다 그랬다듯이, 자, 어떻게 됩니까? 철심과 뭘로 이루어져 있어? 코일, 그러니까 권선으로 이루어져 있죠. 근데 변압기는 보니까 철심이 자, 요런 식으로 이루어져 있더라. 요런 철심에 요렇게 권선이 자, 감아져 있는 요런 형태로 되어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보시자고. 자, 철심과 코일로 이루어져 있는데, 자, 여기는 이제 어떻게 되어 있냐? 여기에 1차 측에 전압을 줘봤어요, 전압을 줘보니까 여기에 뭐가 흘러? 전류가 흐르겠지, 전류가 흐르게 되면 우리 어떤 법칙? 앙페르의 오른나사 법칙에 의거해서, 자, 전류가 흐르니까 어떻게? 이쪽 방향으로 뭐가 생겨? 자속이 생기더라. 자, 자속이 생겨. 자속이 어떻게 이제, 이게 자로가 되겠죠, 철심이. 자속이 이렇게 흐르겠죠. 근데 이 전압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직류가 아니고 어떤 전압이기 때문에, 교류 전압이기 때문에, 교류라고 하는 것은, 자, 교본자기의 원리에 의해서 움직이겠지. 그래서 이렇게 자속이 이동을 하다가 또는, 자, 방향이 바뀌게 되면 이렇게 이동을 하겠죠.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 자, 2차 측에도 어떻게? 자, 이렇게 코일을 자, 감아줬대요. 그럼 어떻게 이제 자속이 이렇게 이동을 하다가 반대 방향으로 이동을 하다 보니까 이 코일과 어떻게 돼? 세교를 하게 돼, 세교를 하다 보니까 여기에 이제 뭐가 만들어져요? 기절력이 만들어지더라라는 거야. 이해되시죠? 이게 변압기의 원리가 됩니다, 원리가. 이해되셨을 거라 생각이 돼요. 그래서 어떻게 이제, 자, 전류 전압인데, 여기에 이제 코일을 얼마만큼 감았냐? 이걸 우리는 N1이라고 할 거라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이제 2차 측에 코일을 얼마만큼 감았냐? N2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전압을 만들어졌으니까 여기에는 이제 어떻게 또 전류가 흐르게 되겠지. 자, 이렇게 된 걸 우리는 변압기라고 해요. 어떻게? 철심과 코일로 이루어져 있대요. 그래서, 자, 이렇게 돼 있는 걸 우리는 변압기라고 이제 보시면 돼. 그러면 이거 보시자고. 자, 어떤 게 있냐? 자, 이 변압기를 자, 이렇게 나눠볼게요. 자, 나눠보고, 자, 이쪽에 있는 거. 자, 여러분들이 봤을 땐 좌측에 있는 거 우리 뭐라고 해? 자, 1차 측이다. 그래, 1차 측. 그
다음에 자 우측에 있는 걸 우리는 2차 측이다 앞으로 부르자라고 하는 거죠. 다음에 이 1차 측은 뭡니까? 입력이라고 우리가 이제 칭하자라는 거지. 입력 부분. 그럼 2차 측은 뭐가 돼? 이제 출력이 되겠죠. 출력. 또는 자 우리 전력적인 개념으로 봤을 때 1차 측은 이제 뭐가 돼요? 전원부가 돼. 전원. 2차 측은 자 부하라고 하겠지. 부하. 또는 자 어떻게 이제 뭐 송전단 전력적으로 봤을 때 또는 여기는 수전단. 자, 이렇게 부르자라고 하는 거지. 그럼 변압기는 이제 뭐가 어떻게 돼 있어? 형태가 1차와 2차로 구조가 이렇게 이루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해되실 거야. 그 다음에 이제 첫 번째, 변압기 우리가 이제 원리를 봤으니까 전자유도 법칙에 의해서 자, 이렇게 기절기 만들어지더라. 그래서 이 변압기라고 하는 것은 또 어떤 용도로 많이 쓰이냐면, 자, 우리가 변압기라고 하는 것은 항상 1차 측이 작다라고 하는 건 아니지. 2차 측이 클 수도 있겠죠. 높을 수도 있다고. 그래서 어떻게 뭐 승합기 또는 어떻게 강압기로서도 이용을 많이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 내용은 여러분들이 이제 전력 시간대 또는 뭐 기기 시간대 같이 배우시면 되는 거고. 자, 이제 우리 1번에 여자 전류량계 있어요. 여자 전류. 자, 1번에 여자 전류량계 내용이 나와 있고 2번에 철선 전류 또는 여자 어드미턴스. 그 다음에 변압기의 누설 리액턴스, 그 다음에 자소 밀도와 주파수의 관계, 또는 1차 및 2차 유기 기전력, 그 다음에 권수비에 관련된 내용이 지금 나와 있죠. 그렇죠? 이걸 지금 같이 통틀어서 제가 설명을 한 번에 좀 할게요. 한 번에. 왜? 바로 여자 전류를 하기에는 여러분들이 내용을 이해하시기에는 조금 어려워. 해보니까, 자, 여기서부터 다시 통틀어서 다시 한번 할게요. 다시, 자, 우리 전자유도 작용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법칙이에요? 패러데이, 자, 어떤 법칙? 렌치의, 자, 법칙이더라. 라는 거지. 자, 그럼 패러데이 렌치의 법칙에 의거해서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거 있죠. 어떤 거? 유기기전력과, 자, 세교하다 보니까 기전력이 만들어진대. 그럼 자, 유기기전력이 어떻게 만들어지냐? 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죠. 그럼 잘 봐. 패러데이 렌치의 법칙에 의해서, 자, 유기기전력 E라고 하는 게, 자, E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볼까요? 이 E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구해집니까? L에, dt의 d 파이가 되겠지. n이 되겠지. n 권수. 그렇죠? 이해되시죠? 자, 해서 자, 요놈 크기고 자, 렌치의 법칙이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반대 방향으로 자속의 변화의 반대 방향으로 뭐가 만들어지더라? 기전력이 만들어지더라. 근데 자, 여기서 어떻게 전류가 흐르다 보니까 앙페르의 오름나사 법칙에 의해서 뭐가 만들어져? 자속이 만들어지더라. 이 만들어진 자속 이 자속을 제가 파이 m의 사인에 자 오메가 t만큼의 자속이 만들어졌다라고 볼게요. 가정을 한 거지. 그럼 이 법칙에다가 우리가 자 기전력을 자속을 집어넣어서 기전력을 구할 수 있겠죠. 그럼 이 기전력을 한번 만들어 볼까? 자 마이너스 n의 d에 자 파이 m의 사인에 자 오메가 t 볼트가 되겠네. 그렇죠? 이해되시죠? 그럼 자, 이제 어떻게 이제. 자, 요놈 어떻게 됩니까? 그대로 나가가지고 어떻게. 마이너스 오메가 파이에 n에 자, 코사인 오메가 t가 되겠지. 다시. 요놈 어떻게 돼, 이제. 마이너스 없어주기 위해서. 자, 오메가 파이 n에. 요놈 어떻게 됩니까? 사인에. 마이너스 치자고. 사인에. 자, 오메가 t에. 자, 코사인은 사인에 비해서 위상이 몇 도 앞서 있더라? 90도 앞서 있더라. 근데 플러스야. 앞서 있는 거니까. 근데 이 마이너스 어떻게? 요놈을 없애주기 위해서 우리가 요놈을 어떻게 이제? 마이너스 2분의 파이가 되더라. 라는 거죠. 그러면 요놈 다시 보자고. 자, 이 오메가라고 하는 건 각속도 또는 각주파수라고 하죠. 각주파수. 자, 요놈 어떻게 돼? 2파이 F와 같고 파이 M에 요거는 파이 M이죠. 자, 파이 m에, 자, n에, 자, 이렇게 될 거야. 사인, 뭐, 오메가 t에, 자, 사인, 이렇게 쓰자고 다시 오메가 t에 마이너스 2분의 파이인데, 자, 요놈 보시자고. 이건 무슨 값이야? 순식값이죠. 근데 이 값이라고 하는 건 무슨 값입니까? 자, 최대값 되겠네, 최대값. 근데 우리 교류의 대표적인 값은 다 무슨 값이다? 실효값이다. 근데 어떤 파형이야? 정연파형. 그럼 정연파의 실효값. 자, 실효값은 어떻게 구합니까? 루트 2분의 최대값으로 구하더라. 그러면 자 실효값을 구해봅시다. 자 이는 루트 2분의 최대값이야. 최대값이 얼마야? 2파이 f의 n의 파이가 되겠죠. 파이 m. 자 그럼 봅시다. 자
요 놈을 계산을 한번 해봐. 요 놈을 2파이분의 루트 2 계산해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 기전력 2라고 하는 게 어떻게 돼? 4.44의 F의 파이의 자 M 볼트만큼의 뭐가 만들어져? 자, 기전력이 만들어진다더라. 그죠? 근데 변압기라고 하는 것은 자, 어떻게 된다고요? 항상 1차 측과 2차 측으로 나누어져 있다고. 이해되시죠? 자, 이 변압기,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해? 단상 변압기라 그래. 단상 변압기. 철심과 코일 2개로 이루어진 철심 1개와 코일 2개로 이루어져 있는 걸 우리는 단상 변압기라고 합니다. 그럼 여기는 1차 측이 있고 2차 측이 있겠네. 마찬가지. 자, 1차 측에서의 기전력은 어떻게? 4.44의 F의 파이의 자, N1이 되겠지. 그 다음에 또한 자 2차 측에서 만들어진 유기 기전력도 어떻게? 4.44의 F의 파이의 N2 볼트만큼 만들어지겠죠. 이해되시죠? 자, 이런 내용들이 우리 지금 교재에 나와 있다라고 하는 거야. 근데 자 보니까 우리 교재에 자 몇 번이 나와 있습니까? 이 내용이 우리 교재 보시게 되면 이게 6번 내용이에요. 6번 1차 및 2차의 유기 기전력. 근데 자 이놈은 또 자속 밀도와 관계를 또 알아낼 수 있어. 어떤 거? 자, 우리 요 기전력 값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기억을 또 하자. 왜? 변압기에서의 유기기전력은 이렇게 구하니까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 유기기전력은 어떻게 구한다? 4.44의 F의 파이의 N 볼트만큼의 유기기전력을 우리가 구할 수 있다. 근데 자 자속 밀도와의 관계가 있어. 또 자속 밀도. 그럼 자속 밀도. 자, 자속 밀도라고 하는 건 뭐예요? 자속 밀도. 자, 우리는 이걸 B라고 하고, 자, 자속 밀도는 어떻게? 면적당 자속이 얼마만큼 나오냐. 이게 자속 밀도가 되겠지. 다시, 자, 이건 면적으로 봐보니까, B는 어떻게? A분의, 이 면적을 우리는 A라고 보자고요. 단면적을. 자, 자속 어떻게? 파이로 볼 수 있겠지. 그러면 이 파이, 자, 이 자속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자속 밀도와 단면적의 곱이 되겠네요. 그러면 유기기전력 2라고 하는 것은 다시 어떻게 구할 수 있더라? 4.44의 F의 파이의 N 볼트만큼의 기전력을 만들 수 있는데, 자, 이 놈을 어떻게? 자속 밀도와 단면적을 여기다가 환산해 보니까 이 놈 어떻게 돼, 이제? 자, 4.44의 F의 B의 A의 M 볼트만큼 우리가, 자, 뭘 만들 수 있어? 유기 기전력을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이 내용이 또 어디에 나와 있어요? 우리 교재에? 자, 5번. 자, 5번에 관련된 내용이지. 5번이 이제 이쪽에 이제 포함이 된 내용이죠. 이렇게 보시면 돼. 그렇죠? 그러면, 자, 변압기의 원리인데, 변압기는 어떻게, 유기기전력이, 자, 어떻게? 4.44의 F의 파이의 N볼트만큼 만들어지는 거고, 그 다음에 위에 자속 밀도의 관계를 봤을 때는 4.44의 F의 파이의 F의, 자, B의 A의 N 볼트만큼의 유기기전력이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주파수, 자속 밀도, 단면적, 권선수. 그러면, 자, 변압기라고 하는 것은 지금 어떻게 1차와 2차로 나눠져 있는데 뭐에 의해서 권선수량에 의해서 얼마만큼 많이 감안해야 해서 기전력 값도 또한 달라지겠죠. 그걸 이제 뭐라고요? 우리가 흔히 이걸 권수 B. 자, 권수 B라고 합니다. 권수 B. 자, 권수 B. 변압기에 걸리는 기전력은 뭐에 의해서 달라지더라? 권수 B에 의해서 달라지더라. 권수 B에 의해서. 그럼 이 권수 B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A라고 칭하자라고 하는 거야. A. 제가 만든 거 아니야. 제가 만든 거 아니고 이건 지금 다 공통인 거죠. 공통인 거. 그럼 권수 B라고 하는 건 뭐냐라고 봤어. 그럼 권수 B 또는 이걸 뭐라고 합니까? 자, 전압 B 또는 뭐 전성 B라고 합니다. 우리 교재에는 지금 몇 번이냐 봤더니 7번 내용이죠. 7번. 7번에 권수비, 전압비 나와 있죠. 그럼 이건 뭐야? 전압비라고 하는 거, 권수비라고 하는 거 항상 다 2차에 대한 1차 값이에요. 그럼 보시자고. 자, 권수비 A라고 하는 것은 자, 2차 유기 기전력에 대한 1차 유기 기전력 값 또는 자, 2차의 단자전압, 정적 전압에 대한 1차 자, 정적 전압의 B 또는 자, 2차의 권수비에 대한 1차의 권수비. 자, 이걸 뭐라고 해요? 전압비 또는 권수비라고 해요. 권수비. 자, B라고 하는 거 2차에 대한 1차 값이에요. 근데 왜 전류값은 I2분의 I1이 아니냐? 자, 이제 보시자고. 변압기는 1차와 2차로 나눠진다 했어요. 자, 이게 지금 변압기야. 자, 이게 이제 변압기인데,
자, 이게 변압기예요. 그럼 여기 지금 전압이 만들어지고 여기 전류가 흐르니까 VI 되겠네. 그럼 여기도 전압이 있고 전류가 있으니까 VI 되겠지. 그러면 뭐라고 합니까? 자, 출력 P라고 할 수 있겠죠. 자, 변압기는 우리가 이론적으로 공부하는 변압기는 항상 이상 변압기를 공부해요. 이상 변압기. 이상 변압기라고 하는 게 뭐야? 뭔가 이상이 생겼다는 거야? 안 좋은 거예요? 좋은 거예요? 좋은 거야. 좋은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이상적인 변압기는. 그럼 이상적인 변압기라고 하는 건 뭐야? 로스가 없대. 손실이 없는 거야. 손실이 없는 변압기가 되겠죠. 그럼 자, 우리 이제 공부했네. VI. 이거 어떻게 됩니까? 볼트 암페어야. 볼트 암페어. 어떤 전력? 피상전력. 피상전력. 그럼 변압기는 단위를 어떻게 쓰더라? 볼트 암페어 쓰더라. 교류기이기 때문에. 그죠? 잘 봐. 자, V1, I1은 이상적인 변압기니까 자, 어떻게 같아야 된다는 거죠? 양이 I2, V2, I2가 된대. 그러면 V2분의 V1이라고 하는 것은 뭐니까? 권수비니까 자, 요 놈을 어떻게 전류비로 나눠보니까 I1분의 I2가 되더라. 그래서 자, 여기 우리 뭐 권수비, 전류 값을 가지고는 이걸 권수비라고 하지 않아요. 뭐라고 해? 전류비라고 해, 전류비. 근데 자, 이상적인 변압기의 권수비에 의해서 따져보니까 얘는 뭐가 돼? I1분의 I2로서 우리가 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보니까 피상전력이니까 어떻게 됩니까? I 제곱의 자, 임피던스로 구할 수 있겠죠. 여기도 I 제곱의 임피던스. 그렇지? 자, 그러면 이건도 어떻게? 원이라면, 자, 어떻게 됩니까? I1분의 I2는, 자, 어떻게 됩니까? 제곱이니까, 자, 루트에 G2분의 G1으로서도 우리가 권수비를 또 알 수 있겠네. 그래서 얘는 어떻게 돼? 다시 루트에 G2분의 G1으로서 구할 수 있겠죠. 또 임피던스, G라고 하는 건 임피던스인데 임피던스에는 뭐가 있어? 저항 성분과 리액턴스 성분이 있더라. 해서 다시 어떻게? R2분의 R1이고요. 다시 루트에 자, 뭐 X2분의 X1, 그러니까 리액턴스 2분의 리액턴스 1.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해? 통틀어서 권수비라고 해. 자, 변압기에서 권수비에 대한 이 정의를 모르고 암기를 못하신다면 나는 어떤 거 변압기에서의 계산 문제, 변압기의 이해를 공부를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하고 똑같은 의미라고 볼 수 있어요. 권수비 제일 중요합니다. 권수비. 이게 제일 중요해. 권수비. 그래서 이 권수비에 대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꼭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거기에 이제 자, 네 번째, 자, 변압기에 누설 리액턴스가 있어요. 자, 변압기에 자, 누설 자, 리액턴스라는 게 있어요. 자, 이건 뭐냐? 자, 보니까 자, 변압기의 원리가 뭐라고요? 패러데이 렌츠의 법칙. 그지? 크기만 봤더니 L의 dt의 di 값, 그러니까 전류의 변화율이 되겠네. 전류의 변화율. 그죠? 그럼 이 변압기는 누설 리액턴스와 어떤 관계가 있냐? 그걸 알아보는 건데, 이건 뭐와 같대? N의 dt의 d파이. 그러니까, 자, 전류의 변화율, 자, 자속의 변화율. 뭐와 같아? 같대요, 이게. 같다라고 보니까, 이놈은 어떻게 이제, 이놈은 약분돼 보니까 어떻게? Li는 뭐와 같더라? M 파이 값과 같더라. 해서 우리는, 자, 인덕턴스 L이라고 하는 것은 인덕턴스인데, 이 L을 어떻게 정의했습니까? 전류에 대한 자속 세교량이라고 하지, 인덕턴스를. 이게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내용이고, 자, 인덕턴스라고 하는 것은 전류에 대한 M파이라고 하는 게 뭐야? 자속 세교수죠. 자속 세교수. 이걸 우리는 자속 세교수라고 그래. 자속 세교수. 세교수. 자, 그러면 인덕턴스라고 하는 것은 전류에 대한 자속 세교수래. 근데 이제 이걸 어떻게 이제 누설 리액턴스라고도 우리가 이제 기계에서는 부르기 때문에 자, 요놈에 대한 변압기하고 요놈 어떤 관계가 있냐? 그럼 한번 보자라고 하는 거죠. 자, 근데 보니까 자, 이제 뭐가 있어? 여러분들 혹시 기자력이라고 하는 거 들어본 적 있어요? 아직 우리가 기기를 안 배웠어. 여러분들은 이제 기기를 하신 분들은 이해가 됐을 거고, 기기를 아직 접하지 않으신 분들은 지금 여기서 배우시고 더 자세한 것은 자기학에서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기자력이라고 하는 거 어떻게 구해? 자, F라고 하죠. 이 F는 어떻게? 자, 자기 저항의 자, 자속의 곱과 같더라. 그러면 이 자속이라고 하는 것은 자, 어떻게 구할 수 있어요? 자기 저항에 대한 기자력비를 구할 수 있겠지. 오메 법칙하고 지금 똑같은 건데, 그럼 자기 저항, 이 자기 저항 RM이라고 하는 것은 자,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 자, 뮤 A분의 자, L로서 우리가 구할 수 있다는 거. 그러면 뮤라고 하는 건 뭐야? 이게 우리가 투자율이라고 하는 거예요. 투자율.
투자율. 그럼 보시자고. 자, 파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저항을 기자력으로 나눈 값인데, 자, 요놈 어떻게 됩니까? 자, 기자력이라고 하는 것은 단위가 어떻게 돼? 암페어 턴이에요. 그러니까 요놈 뭐 같아? NI와 같다라고 보시면 돼. 그러면 자, 기자력 F는 NI와 같고, 자, 자기 저항 RM은 뭐 같다? UA분의 L과 같다. 그러니까 이걸 다시 적으니까 L분의, 자, 뮤A의 NI와 같다라고 하는 게 뭐야? 자속이죠, 자속. 이걸 어떻게 이제 여기다가 집어넣어 봤어요. 자, L이라고 하는 것은 전류에 대한 자속 세계수인데, N에, 자, 어떻게 이제 L분의 뮤A의 NI를 집어넣자라고 하는 거죠. 그죠? 자, 요놈 적용해 보니까, 요놈 이제 어떻게 돼? II 약분되다 보니까 어떻게 L분의 뮤A의 N 자승이 되겠지. 그러니까 여기 이 식을 통해서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자, 누설 리액턴스. 자, L이라고 하는 것은 뭐에 비례하더라? 권수의 제곱에 비례하더라라는 거야. 요거 하나 더 꼭 기억해 주시고요. 자, 인덕턴스 또는 누설 리액턴스라고 하는 것은 뭐에? 자, 권선수의 제곱에 비례하더라. 이런 내용들 꼭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게, 자, 첫 번째 나오는 여자 전류야, 여자 전류. 자, 여자 전류에 대해서 공부를 같이 좀 해보시자고요. 자, 이제 유도 기전력에 대한 내용은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되셨으니까 첫 번째 나오는 여자 회로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해보시자고. 자, 변압기의 원리 뭐? 전자 유도 작용의 원리에 의해서, 자, 어떻게 이런 기전력이 만들어졌대. 어떤 식으로? 4.44 FFI의 M 볼트만큼. 그지? 그 다음에, 자, 자속 밀도와 관계를 따져보니까 어떻게 4.44F의 B의 A의 M 볼트만큼 우리가 기전력을 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 변압기라고 하는 것은 자, 뭐에 의해서 결정이 되더라? 기전력의 권수비. 그러니까 전압비에 의해서 우리가 기전력이 결정이 되더라. 그래서 전압비라는 얘기도 우리가 공부를 했어요. 그 다음에 자, 변압기의 누설 리액턴스는 다 뭐하고? 권선수의 제곱에 어떻다고 비례한다라고 하는 거. 그것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첫 번째 나왔던 여자 회로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해보시자고. 여자 회로. 자, 여자 회로를 보게 되면, 자, 이제 여자 회로예요. 여자 회로. 여자 회로. 우리 여자 회로라고 하는 거면 뭐야? 여자는 뭐야? 여자. 우리 기계에서 여자를 뭐라고 합니까? 여자. 자속을 공급해 주는 거. 우리 자속을 뭐라고 해? 여자라고 많이 하죠. 여자는 이제 기계에서는 자, 자속인데, 이 여자 회로는 뭐냐면 무부하시의 자속을 공급하기 위한 걸 우리는 여자 회로라고 해. 무부하시의, 자, 여자 회로는 어떻게? 무부하시의 자, 자속을 공급을 한대요. 그러면 무부하라고 하는 건 뭐예요? 부하가 걸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지. 근데 자, 어떻게? 부하가 걸리지 않았대. 근데 뭐예요? 이제 기전력이 생기게 되면, 전압이라는 게 생기게 되면 항상 거기엔 뭐가 흘러? 전류가 흘러. 근데 전류가 흐르기 위해서는 뭐가 걸려야 돼? 부하가 걸려야지만 전류가 흐른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여자 회로라는 것은 전류가 흐른대요. 어떨 때? 무부하시에. 부하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 있어? 1차 측에 있어? 2차 측에 있어? 2차 측에 있죠? 자, 아까 첫 시간에 제가 지금 나눴어. 자, 변압기라고 하는 것은 철심과, 자, 권선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두 개의 권선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자, 나눠보니까, 자, 여기를 뭐라고 해? 1차 측, 여기를 2차 측, 여기는, 자, 어떤 거? 전원 측, 여기는 부하 측. 이렇게 부하에, 어떻게, 부하가 걸렸어? 안 걸렸어? 2차 측은 안 걸렸어. 근데 전류는 흘러야 돼. 그럼 우리는 그거 알아내기 위해서 우리가 뭘 공부해요? 여자 회로라고 하는 걸 공부해요. 아직 우리가 등가 회로를 공부하진 않았어. 등가 회로를 공부하지 않았는데, 자, 보시자고. 자, 변압기를 우리가, 자, 요렇게 그릴 수 있죠. 1차, 2차. 단상 변압기가 이렇게 된다고. 자, 요 그림을 다시 이렇게 그려봤어요. 이게 변압기야, 변압기. 그럼 여기에 이제 어떻게 돼? 이제 1차 전압이 있게 된다면 I1이 되고, 여기는 2차 전압이 돼서 자, I2가 되더라. 요런 지금 회로지. 근데 2차 측이 지금 어떻게? 무부하 상태래요, 무부하. 부하가 없는 상태야. 다시 요 놈을, 자, 그림을 그려볼게요. 자, 여기에는 선로에는 이제 뭐가 있어요? 임피던스 성분이 있겠지. 임피던스 성분이. 자, 이렇게 존재한다라고 볼게요. 이렇게 존재한다고. 이게 1차 측이야. 그 다음에, 자, 2차 측이지. 2차 측이.
자, 근데 2차 측은 지금 어떤 상태? 부하가 걸려있지 않는 무부하 상태. 그러니까 개방 상태가 된다라고 볼게요. 그러면, 자, 요놈이 R1, 요놈이 X1, 저항 리액턴스가 되겠죠. 근데 여기에 전압을 걸어줘 보니까, 자, 전류가 흘러. 전류가 어떨 때 흐른다고? 부하를 걸 때만 흐른다고. 네, 부하가 걸리지 않았었는데 전류가 흘러줘야 돼. 자, 어떻게 전류를 흐르게끔 여기에, 자, 요런 회로를 만들어 주자라고 하는 거죠. 요런 회로를. 요 회로. 이 회로가 뭐야? 이 회로가 여자 어드미턴스가 돼요. 여자 어드미턴스. 여자 어드미턴스. 여기에 흐르는 전류를 I 제로라 하고 이걸 무슨 전류? 무부하 전류라 그래. 그럼 여기에 흐르는 전류가 뭐야? 이건 컨덕턴스가 되겠지. 이건 서셉턴스가 되고 컨덕턴스에 흐르는 전류를 우리는 자 어떤 전류? 철선 전류. 그다음에 자 위상이 요놈이 90도 앞서 있는 거죠. 이건 지져 있는 거니까. 여기 흐르는 전류는 자 자속을 만드는 자 자화 전류라고 해. 자화 전류. 그럼 보시자고. 자 전체적인 자 우린 다 끝났어. 자 무부하 전류라고 하는 것은 다 했죠. 이제 어떤 전류야? 철선 전류와 어떤 전류? 자화 전류의 합과 같더라 라는 거죠. 근데 자, 야 도트를 찍었네. 이건 뭐야? 벡터적인 합이야. 뭐가? 자, 요놈이 허수값 리액턴스니까 허수값이 되겠지. 그래서 요 합과 같더라. 이게 무슨 전류? 무부하 전류. 그 다음에 자, 이게 무슨 전류? 철선 전류. 자, I파이라고 하는 게 자속을 만드는 어떤 전류? 자화 전류라고 보는 거죠. 그러면 무부하 전류는 철선 전류와 자화 전류의 합과 같다더라 라는 거네. 그죠? 다시 보시자고. I 제로라고 하는 것은 자 이제 벡터적인 합이니까 어떻게 구할 수 있어? 자, 자화 전류의 철선 전류의 자승 플러스 자, 자화 전류의 자승값과 같다더라 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렇죠? 근데 이제 보시자고 뭐냐? 자, 여기에 흐름 전류가 무슨 전류라고? 무부하 전류. 근데 이게 뭐야? 컨덕턴스. 요놈이 서셉턴스가 되겠지. 그렇죠? 자, 이걸 무슨 회로? 여자 어드미턴스 회로라고. 그러면 자, 무부하 전류라고 하는 자, 이 I0 무부하 전류는 어떻게 구할 수 있어? 여자 어드미턴스에다가 뭐 구하면 돼? 자, 요 V1 전압. 왜? 병렬은 어떤 특징이 있으니까 전압이 일정하다라고 하는 특징이 있으니까 여기 V1을 곱해주게 되면 자 이게 무슨 전류? 무부하 전류를 구할 수 있더라. 자 여자 어드미턴스는 어떻게 되겠어? 컨덕턴스 플러스 J의 서셉턴스의 합과 같죠. 자 요놈이 어떻게? V1에다 곱해주게 되면 뭐가 돼? 무부하 전류가 된다더라. 그러면 요놈이 이제 어떻게 될까? 자 GV1 플러스 J의 B의 V1이 되겠지. 이해되시죠? 자, 요놈이 의미하는 건 뭐야? GV1. 요놈이, 자, 철선 전류. 요놈이, 그 다음에, 플러스 j2의 요놈이 무슨 전류? 자화 전류가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해돼? 근데, 이 식이 이제 다시 어떻게? 자, 철선 전류라고 하는 것은, 우리 철선이라고 하는 건 어떻게 칭합니까? PI라고 하죠. 철선. 어떤 철선이라는 건 뭐야? 히테르시스와 어떤 거? 와류선 우리는 합쳐서 우리는 뭐라고 해? 그걸 철선이라고 하죠. 자, 그럼 요놈 어떻게 구할 수 있어요? 철선 전류라고 하는 것은 P는 VI지. 그럼 I라고 하는 건 어떻게 구해? V1분의 PI로 구할 수 있어. 그러면 요놈이 이렇게 되겠지. 요놈이. 그죠? 요놈이. 근데 요놈이 이제 전체적인 무부하 전류는 어떻게? 요놈의 벡터적인 합이니까 제곱이 되고. 그 다음에, 자, 요놈 어떻게 됩니까? 요놈은, 자, 자화 전류의 자승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해되시죠? 그 내용이 지금 어디에 나와 있어? 우리 1번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3번까지 나와 있는 내용이 되겠네요. 이해되시죠? 그죠? 자, 여기까지가 여자 회로. 그러니까 우리 변압기의 원리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해됐습니까? 이해되시죠? 근데, 자, 이 여자 회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등가 회로를 좀 배우고 나서 공부를 좀 했으면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조금 편하셨을 텐데, 자, 그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 좀 이해하시기가 좀 힘들었을 거야. 근데, 자, 어떤 거야? 여자 회로라고 하는 것은, 자, 어떨 때 무부하시의 자속을 공급해 줄 때예요. 그러니까 2차 측이 어떻게? 무부하니까 부하라고 하는 것은 항상 1차 측이 아닌 2차 측이지. 2차 측은 지금 무시하고 1차 측을 기준으로 지금 공부한 거죠. 그래서 어떻게? 전류를 공급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어떤 가상의 회로를 만들었다는 거지. 이 회로를 뭐라고 해? 여자 어드미턴스라고 하자라고 하는 거지.
여자 회로. 이걸 우리는 여자 회로라고 하는 거예요. 여자 회로. 이 여자 회로에 흐르는 전류가 뭐야? 무브와 전류. 이게 I제로. 이 무브와 전류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나눠져 있어요? 철선 전류와 자화 전류의 벡터적인 합과 같다라고 하는 거. 그런 부분만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되시죠? 해서 우리가 이제 여기까지 이제 원리에 대해서 배워봤고, 자, 우리가 이제 두 번째 변압기의 등가 회로에 대해서 같이 또 공부 좀 한번 해보시죠. 자, 이제 우리가 변압기의 원리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했고, 두 번째 이제 변압기의 등가 회로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하겠는데, 자, 이제 두 번째, 자, 변압기의 등가 회로예요. 등가 회로. 자, 등가라고 하는 건 뭐야? 등가. 의미를 아셔야 돼요. 등가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렇게 보나 어떻게 같다라고 하는 게 등가죠. 등가야. 근데 자, 변압기를 보니까 이 변압기 자체가 어떻게 되어 있어? 이제 이렇게 1차 측과 자, 이렇게 2차 측으로 나누어져 있더라. 이걸 우리는 하나의 변압기라고 부르는 거죠. 그죠? 변압기 어떻게 되어 있다고? 1차 측과 2차 측. 어떻게 하나의 철심에 자, 1차 측과 권선이 두 개로 나눠져 있는 거지. 그래서 1차 측과 2차 측으로 나눠져 있는데, 그런 하나를 우리는 뭐라고 해? 단상 변압기다라고 하는 거지. 단상 변압기. 이해되시죠? 네, 이놈을 어떻게? 하나의 회로로서 우리가 공부를 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놈을 다시 제가 이제 회로를 한번 그려볼게. 그려보니까, 자, 여기에 이제 뭐가 있어요? 자, 저항 성분들이 이렇게 있겠지. 저항 성분들이, 자, 이렇게 있는 회로가 있고요. 이게 1차 측. 자, 이놈이 이렇게 2차 측. 회로가 될 거예요. 자, 여기도 이렇게 저항 성분이 있겠지. 자, 여기가 V1 전압을 걸어줬어. 그러면 여기가 전류가 흐르겠죠. 그래서 R1, X1이 있고 이렇게 있겠지. 제가 여기다가 권선 N1, N2라고 하는 건 적지 않을게요. 자, 여기 이제 어떻게 그러면 자, R2에 X2가 되고, 자, 여기에 흐르는 전류가 R2가 되겠지.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걸리는 전압이 V2가 되겠지. 왜냐면 1차, 2차, 전원측, 부하측이라고 지금 공부한 거죠. 근데 이 회로를 어떻게 보죠, 이제? 하나의 회로로 보재요. 근데 우리가, 자, 뭐 배웠어? 여자 회로라는 걸 배웠어. 어떨 때, 자, 부하를 걸지 않은, 자, 무부하 상태에서의 전류를 흘려주기 위해서 우리가, 자, 요렇게 회로를, 가상의 회로를 만들어준 거죠. 이건 어떤 전류를 흘리기 위해서? 무부하 전류를 흘려주기 위해서 가상의 회로를 만들어준 건데, 자, 변압기는 부하 자체가 어떻게 걸려 있겠지. 요거는 이제 우리가 무시를 할 수가 있겠죠. 이 회로 자체는. 그렇지? 이 회로 자체 이제 무시할 수 있어요. 무시할 수 있어. 자, 그러면 이 회로를, 자, 어떤 회로를 보는 거야? 자, 하나로 합쳐진 회로를 보는 거죠. 그럼 자, 이제 봐. 저항과 리액턴스. 요 놈의 합을 우리는 뭐라 합니까? 전체 임피던스를 하겠죠. 임피던스. 그 다음에, 자, 요 놈도 어떻게 돼? 이제 임피던스 G2가 되겠네. 이해되시죠? 우리 교재에 지금 나와 있습니다. 이 회로를 어떻게 이제 하나의 회로로서 완성을 해보자라고 하는 거지. 자, 하나의 회로로서 한번 봅시다. 다시, 자, 이렇게 된 하나의, 자, 회로로서 우리가 공부를 해보자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하나의 회로지. 이게 등가 회로지. 자, 그럼 요거 이제 뭐가 돼? R1. 요놈이 X1이 되겠죠. 근데 여기에 걸린 전압이 V1이래. 그러면 여기 흐르는 전류가 I1이래요. 근데, 자, 요놈은 뭐가 돼? R2가 아니야, 이제. 그렇죠? 요놈은 제가 R2 다시라고 해볼게요. 요놈은 X2 다시고, 요놈은 뭐가 돼? V2 다시가 되는 거고, 자, 여기에 전류는 뭐가 돼? 그대로 I1이 돼. 왜? 직렬 회로에선 전류가 일정하니까. 그럼 보시자고요. 여기도 I2 다시라고 한번 해보시자고. 우리 교재에 그림을 보시게 되면, 자, 이 회로가 지금 어떻게 됐어요? 제가 지금 요 놈은 무시했어. 근데 우리 교재에서는 지금 이런 그림이 없죠? 그렇지? 이해되시죠? 자, 그럼 하나하나씩 보시자고. 그럼 이 R2가 의미하는 거, X2-가 의미하는 거, R2-가 의미하는 거 보시자고요. 우리 교재에 지금 나와 있는 수식 그대로 지금 자, 정리를 좀 해드릴 거예요. 그럼 첫 번째, 우리 교재에서는 I2'이라고 하는 거, 아니 V2'이라고 하는 거, 또 I2'이라고 하는 거 지금 구해져 있죠? 거기 보시게 되면, 자, 그 내용을 설명을 좀 드릴게. 자, 그럼 보시자고. 첫 번째. 자, V2'이라고 하는 거. 여기 V2'이라고 하는 것은, 자, 어떤 전압과 같아? 여기 있는 전압과 여기 있는 전압은 어떻더라? 같다더라. 자, 뭐가 돼? V1과 같아. 그럼 우리 방금 뭐 배웠어? 권수비라고 하는 거 공부했었죠? 변압기에서는, 자, 전력을 누가
누가 뭐에 의해서 권수비에 의해서 조정을 할 수 있다더라라는 거였는데 자 권수비 A는 어떻게 V2분의 V1으로 구할 수 있죠. 그러면 잘 봐. V1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됐어? 권수비에다가 V2를 자 곱한 가하고 같겠네. 그럼 요 놈은 뭐가 돼? A의 V2값과 같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지? 그 다음에 자 I2'이라고 하는 거. 자 I2'이라고 하는 전류는 뭐와 같아? I1과 같아. I1. 그죠? 다시 권수비. 자 권수비라는 거 봤더니 I1분의 I2랍니다. 그러면 I1이라고 하는 건 어떻게? 권수비를 가지고 2차 전류를 나눠준 것과 같네. 그러면 권수비를 가지고 2차 전류를 나눠준 것과 같대요.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이놈을 뭐라고 해? 임피던스 2'이라고 볼게요. 그럼 자 임피던스 2'이라고 하는 것은 자 어떻게 돼? 임피던스 2'이라고 하는 것은 자 뭐와 같을까요? 임피던스라고 하는 것은 자 그럼 뭐와 같아? 임피던스 I2'분의 자 뭐가 돼? V2'이 되겠지. 그죠? 근데 요놈은 자 뭐와 같아? A의 V2와 같고 요놈은 자 A분의 I2와 같대요. 그러면 자 요놈 뭐가 돼? A 자승의 I2분의 V2와 같다는 거지. 그러면 I2분의 V2가 뭐예요? I2분의 V2 이걸 우리는 G2라고 한 거죠. 자 A 자승의 자 G2와 같더라. 이해되세요? 자 이게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내용이야. 그래서 G2'은 A2 자승의 G2와 같더라. 이해됩니까? 그러면 이제 봐. 자 전체 제가 이걸 어떻게 한 거야? 우리는 이걸 지금 2차를 1차로 환산한 거예요. 자 다시 자 요놈을 자 여기다 쓸게. 자 요놈 한 가지만 할 거야. 자 2차를 자 1차로 자 환산했을 때 등가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환산했을 때 이런 식이 나오더라. 그러면 잘 봐. G2'이라고 하는 거. 자 G2'이라고 하는 것은 자 어떻게 돼요? G2'은 R2'. 자 R2' 플러스 j2의 X2'과 같네. 그렇죠? 그럼 요놈은 뭐와 같아? 자 R2'이라고 하는 거. R2'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뭐가 돼? 임피던스 프라임은 뭐가 돼? 권수의 제곱과 같대. 필요한데. 그럼 이거는 어떻게 돼? 권수의 제곱에 R2와 같고 j2의 권수의 제곱에 X2와 같다라고 볼 수 있겠네. 그렇죠? 근데 우리 지금 뭘 한 거야? 2차를 1차로 환산한 거야. 그러면 자, 요놈은 이제 어떻게 해? 자, 2차를 1차로 환산했다라고 볼게. 그럼 2차를 1차로 환산했을 때 임피던스는 뭐가 있어요? 자, 요놈. 요게 G1이라고 볼게요. 요놈은 G2'이지. 그죠? 그럼 뭐와 같아? G1 플러스 G2'과 같더라. 그러면 G1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됐어? R1 플러스 J의 X1이었고, 플러스 G2'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돼요? A의 자승의 R2 플러스 J의 A의 자승의 X2와 같더라. 라는 거지. 그럼 다시 실수는 실수, 허수비를 묶어줘 보니까, 그러면 어떻게 돼? R1 플러스 A 자승의 R2가 되고, 플러스 J의 자, X1 플러스 A 자승의 X2과 같다더라. 이게 의미하는 건 뭐예요? G2'이지. 2차를 1차로 환산한 임피던스. 그죠? 자, 이놈의 전체적인 크기 봅시다. 자, 크기를 봤더니, 어떻게 돼? 루트에, 자, R1 플러스 A 자승의 R2의 자승 플러스, 자, X1 플러스 A 자승의 X2의 자승으로 우리가 구할 수 있겠지. 이해되시죠? 자, 그런 내용들이 지금 우리 교재에, 자, 나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1차를 2차로 1차 측에서 2차 측으로 환산한다. 그런 내용은 지금 제가 안 할게요. 왜? 여러분들이 거꾸로 해보시면 돼, 이제. 이해되지? 이게 우리가 말하는 등가회로라는 겁니다. 등가회로. 자, 그러니까 어떻게 이제 2차를 1차로 환산했을 때 임피던스가 어떻게 되더라? 권수의 제곱에 필요하더라. 라는 것만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되고, 이때 2차를 1차로 환산한 임피던스 값은 자, 요 식에 의해서 우리가 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만 여러분들이 더 추가해서 보시면 되겠죠. 이해되시죠? 그죠?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변압기의 등가 회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이제 공부했네. 자, 변압기의 원리에 대해서 공부했고요. 변압기의 등가 회로에 대해서 이제 공부했어. 그죠? 근데 그 중간에 뭐가 있었냐면 여자 회로라는 게 있었어요. 여자 회로. 자, 여자 회로라고 하는 것은 어떤 상태? 무부하 상태, 부하가 걸려있지 않는 2차 측이 어떤 상태? 개방 상태에서의 전류를 흘려주기 위해서 자, 가상으로 만든 회로. 그럼 우리 그 회로를 여자 회로라고 한 거죠. 근데 일반적인 변압기는 다 어떻게 해요? 무부하 상태가 거의 없어. 다 어떤 상태? 부하를 걸어주는 상태가 되겠죠. 그렇죠? 근데 우리가 이제 이론적인 필기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도 있다라고 가정하고 이제 공부를 하는 거지. 해서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1번, 2번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다 이해되시죠? 그러면 이제 다음 장에 가서 우리가 또 3장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